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인간화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인간화 시리즈 제1탄 거창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는 것은 1951년도에 1951년 2월 달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마을 사람들을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제목으로 국군이 저질렀던 집단 학살 사건입니다. 네. 이건 빨치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전부 다 싸그리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1951년도니까 한국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일사후퇴가 되고 2월달이니까 일사후퇴 된 다음에 전황이 불리해졌어요. 그때 정부에선 이승만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빨치산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양민들을 이 전국적으로 완전히 토벌을 했어요. 누가 했냐면은 최덕신 장군이라고, 이 사람이 광복군 출신으로서 항일 독립투쟁의 영웅이에요. 이분이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토벌을 했냐면 중국 광복군 출신이니까 중국 국부군에서 배운 견벽청야 작전을 수행했어요. 견벽청야 작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병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포기할 것은 다 포기해라. 포기하면서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을 모두 없애는 거야. 그래서 적이 이용을 못하게끔. 그것이 이제 보통 청야 전술이라고 하거든요. 청야 전술. 그런 견벽 청야 작전을 수행했어요, 이게 최덕신 장군이. 근데 이게 청야라는 영화도 있어요. 김재수 감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청야라는 영화도 나오고 했어요. 이제 이거를 배경으로 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를 했냐면은 1950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빨치산 토벌 작전을 1950년 11월 달에 남원군에서부터 학살을 시작을 하면서 그냥 남부 지역을 전부 다 훑으면서 학살을 자행했는데, 아직 이거는 무차별 학살이에요. 무차별 학살. 어떤 이유도 없고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남원군에서 학살을 시작해 가지고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문경 이거를 싹쓸이했어. 그다음에 12월 달은 한평군에서 학살을 저지르더니, 또 51년도 1월 달에는 광산군에서 또 학살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곳을 옮아갔냐면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신원면으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창군, 신원면까지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학살을 그것도 그냥 집단 학살을 시작을 계속 끊임없이 해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최덕신 소장 3명의 주범이 있는데, 최덕신 11사단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11사단장이 최덕신 소장이었고, 그 다음에 구연대장이 이제 오익경 대령, 그 다음에 3대대장이 한동석 소령, 요 세 사람이 이제 주범인데, 이제 그러니까 최덕신 소장이 구연대장인 오대령한테 명령을 하니까 오대령이 3대대장인 한동석 소령한테 명령을 전달한 거야. 어떤 명령을 전달했냐면,
작전 명령 5호라는 거를 전달했는데, 작전 명령 5호가 뭐냐면은 작전 지역 안에 인원은 전원 총살하라. 그래, 전원 총살하라. 그냥 뭐 빨치산이고 뭐 구별이 없는 거야. 그냥 전원 총살하라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빨치산의 근거지가 되는 건물은 전부 다 소각하라. 그리고 적의 보급품이 될 수 있는 식량과 물자는 안전지역으로 후송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각하라. 이것이 작전명령 5호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대령이나 한소령은 그걸 충실히 이행을 한 거죠. 작전명령 5호를. 그래서 이제 3대대장인 한동석 소령은 2월 8일 함양군 유림면, 뭐 산청군 금서면, 가현부락, 방곡부락, 점천부락, 이걸 돌아다니면서 차례차례대로 이제 학살을 하면서 파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월까지 11월까지 계속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11일 2월 8일에서 11일까지 2월 11일까지 그러면서 이제 신원면, 그러니까 이제 거창군이죠.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주민들을 모두 집합을 시킨 거예요. 집합을 시켜가지고 신원 국민학교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모두 박산골이라는 데로 끌고 간 거야. 박산골이라는 데를 끌고 가서, 박산골인 게 이제 골이니까 골짜기겠죠. 이게 박산이라는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죽였냐면 마을 사람, 그 주민들이야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집합시켜서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죽였냐면 다이나마이트로 죽였어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들 마을 주민들이에요. 마을 주민들인데 어떻게 다이나마이트로 죽여요?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응? 아무 저항도 못하는 마을 사람들을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야. 그거 누가 서 국군이 우리나라 국군이 같은 동족인 마을 사람들을, 국민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로. 그러면서 다이나마이트로 딱 그거 폭파시켜서 죽인 다음에 확인 사살까지 해서, 거기서 딱 보면 사는 사람이 그래도 있을 거야. 눈에 띌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무차별 총격을 가해한 거야. 사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고 뭐 상관없이 확인 사살을 또 해. 그런 다음에 그 시체들 위에 소나무가지로 덮은 다음에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완전 불태워서 완전히 죽였다고. 은폐를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저지른 만행을 갖다가 은폐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원면 그 마을의 모든 부락의 그 집들을 다 그냥 불태워가지고 소각을 시킨다고. 모든 거 이제 은폐를 하려고. 하여튼 이때 죽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확인된 것만 719명이래. 719명인데 이 중에서 젖먹이서부터 16살까지가 359명이야. 아니 그 젖먹이서부터 어린애가 무슨 빠찌산하고 내통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녀자고 노약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빨치산하고 내통했다고 하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이나마이트로 그냥 폭파시켜서 다 죽인 거. 산산조각 내서 죽여가지고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다 그냥 대충 덮어가지고 은폐를 시킨 거예요. 이것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전모입니다. 이게. 하던 그 중에 또 유가족들이 나중에 시신을 수습했는데 그 유가족 중에 한 명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그 박산골에서 이거 다이나마이트로 죽였잖아요. 그 박산골 구덩이에서 뼈를 추려 모으니까 한 30가마가 나왔대. 뼈가 30가마가. 아니 맹정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걸리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걸리를 먹으면서 뼈를 추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추린 뼈를 가지고 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증언을 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 사건을 국군이 저지른 이 천인공노할 사건을 은폐했는데 한 사병이 이거를 국회에다가 제보를 하면서 이게 발각이 돼서 들통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거창으로 내려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내려갔는데 하던 이 못된 놈들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신성모가 국방부 장관이었었는데,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그 국회의원들의 조사를 방해를 했어요. 어떻게 방해했냐면,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 지구의 계엄사령관이 김종원 대령이었는데, 이 김종원 대령이 11년대 병사들을 가지고 무장공비로 위장을 시켰어. 무장공비로 위장을 시켜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그 조사원들이 내려오니까 막 총으로 쏴가지고 위협 사격을 한 거야. 그러면서 그 조사를 못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하고 조사원들을 다 쫓아냈다고. 아니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왜냐면 국군이 그런 집단 학살을 했으니까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그런 거야. 결국 여기서 김종원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눈여겨볼 사람인데, 김종원 대령은 일본군 하사관 출신이에요. 일본군 하사관 출신인데 스스로 백두산 호랑이라고 자칭하는 놈인데, 이놈이 얼마나 악독한 놈이냐면,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이제 하지만은 1948년도에 우리는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요즘은 여순 항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순에서 학살 사건을 일으켜 놨을 때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칼이죠. 일본도로 그 무고한 그 시민들을 그냥 목을 쳐서 죽였다고. 목을 쳐서 죽이고, 목을 치다 하도 많으니까 치다 안 되니까 권총으로 사격 연습하듯이 권총으로 다 쏴 죽였다고. 그런 놈이 김종원 대령이야. 이게 나중에도 또 나와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게 또 조사를 못하게 하니까 이 사건이 묻혔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해외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이게 문제가 시끄럽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주범들 그러니까 최덕신하고 오익경 대령하고 한동석 소령, 이거 세 명만 이 주범을 처벌을 했는데 군법회의에 해부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단장인 최덕신 소장은 직위 해제를 시키고, 구연대장인 오익경 대령하고 3대대장인 한동석 소령은 무기징역을 내렸고, 그 다음에 경남지구 계엄사령관인 김종원 대령은 징역 3년을 언도했다고. 근데 또 여기서 그렇게 깜빵에 보냈는데, 1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부 다 특별사면으로 전부 다 풀어줬다고. 그래서 모두 석방을 시켰어. 이게 말이 돼요.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놈들인데.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그 김종원 대령이랑 그 백두산 호랑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김종원 대령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놈이, 이놈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해외 언론에서도 해외 특파원들이 기사를 그렇게 썼다고. 김종원이라는 사람은 이건 인간이 아니라고 해외 언론까지 대서특필 나왔다고. 김종원 대령은 나중에 석방이 된 다음에 경찰 간부로 특채를 해. 또 경찰 간부로 특채를 했나고. 그래서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리고 오익경 대령은, 그 대대장 오익경 대령은 현역에 또 다시 복직을 시켰어. 복직을. 집단 학살을 한 주범인데 현역으로 군인으로 다시 복직을 시켰다고. 아이고. 그다음에 한동석 소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또 다시 발탁을 했어. 이 사람을 다시 발탁을 해가지고
강릉시 시장까지 역임했다고. 이 사람이 또 강릉시 시장까지 역임했다고. 아유,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어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왔어요. 어? 그다음에 그 연대장 저기 사단장인 최덕신 사단장은 계속 이제 뭐가 두들렸는지 뭐 일설에는 뭐 무슨 뭐 종교 단체도 해서 무슨 뭐 활동도 했다 그랬는데 86년도에 월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저 북조선으로 도망갔다고. 최덕신 그 광복군 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광복군 출신들은 그 군대 내에서 비주류거든. 비주류니까 대접을 못 받았지. 못 받았지만 그런 학살의 주범인데 그게 별별로 쓰니까 월북을 해버렸다고. 또 뭐 월북한 사람 많아요. 그 장군들 출신에서 나중에 이제 다 하나씩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뼈에 사무치겠어. 무지무지 뼈에 사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19 이후에 이 생존자들하고 가족들이 당시 거창 그 학살 사건에서 협력했던 그 면장이 있어. 면장. 그 박영보 면장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을 찾아내서 아주 불에 태워 죽였다고. 생존자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거 원한이 있었으면. 물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대부분 문제가 돼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좀 시끄럽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후에 그 거창 그 민간인 학살 사건의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주장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박정희 정권 때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전부 다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구속을 시키고, 이제 감여하고 이장했던 뭐 그런 모든 그 묘소를 파헤치고 위령비를 세운 것도 다 파괴해가지고 다 파먹고 막 그랬다고. 다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리고 보상도 안 해주고 명예회복이고 뭐고 아무 하나도 안 해준 거지. 그랬다가 1990년도 이후에는 뭐 재판을 걸고 막 했는데도 그 시효가 지났다고 국가 배상도 못 받았어요. 그나마 2018년도에 와서 2018년도 뭐 얼마 안 됐잖아요. 한 6, 7년 전인데 2018년도에 와서야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시효가 지났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 이가. 그러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그걸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지금도 뭐 하여튼 묻힐 뻔한 사건인데, 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뿐만 아니라 학살 사건이 이게 거창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전국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도 않고 다 은폐가 돼가지고 그게 다 묻혔다고. 다 묻혔는데 노무현 정권 때서부터 이제 이게 국민 화합을 위한 뭐 진상 규명 뭐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알고는 있었지만은 확실한 기록도 없고 어디서 뭐 인터넷 찾아봐야 뭐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밝혀져 가지고 제가 이제 비인관화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번 주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이제 다루게 됐어요. 뭐 그거는 왜 첫 번째로 다뤘냐면 큰 이유는 없어요. 큰 이유는 없는데 하여튼 너무나 가슴에, 저도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은 너무나 가슴에 피가 맺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담담하게 시작을 하려고 이제 거창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피가 막 끓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간단히 이제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산천군 산청군 금서면에 사시는 생존자가 계셔. 생존자. 그때 다이나마이트로 막 죽였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증언한 게 있어. 그리고 최금자 씨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증언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마가 숨 막힐 듯이 나를 끼얹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최금자 씨가 그때는 이제 어린애였었죠. 엄마가 숨 막힐 듯이 나를 끼얹는 순간 천지를 뒤엎을 듯한 총소리가 들리고 나는 바로 정신을 잃었다. 한참 후에 깨어나 보니 엄마 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이나마이트를 죽였으니까 한참 후에 깨어나 보니 엄마 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몸뚱이만 나를 안고 엎어진 채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비인간의 시리즈 제1탄으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